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단 30분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를 이끕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 중 한 사람인 율곡이인은 일상의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몸소 실천하고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그가 보여준 30분 투자와 같은 태도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어떻게 짧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율곡이인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주와 학문적 역량을 드러냈으며 그의 명민함과 통찰력은 당대의 많은 인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머리가 좋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의 업적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이 정한 목표와 학문의 깊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일상의 짧은 순간까지도 학문을 닦는 데에 사용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30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30분이라는 시간은 때론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곡이인은 그 30분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도록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롭게 허비해버리기 쉬운 짧은 시간을 몰입과 성찰의 시간으로 삼으면 일상은 점차 달라지고 작은 변화를 통해 인생의 토대를 근본부터 튼튼하게 다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준 것입니다. 이는 단지 공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꿈을 위해 투자해야 할 30분의 소중함을 말해줍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오늘날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다양한 오락거리 자료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그 시간들을 조금씩 모아 30분의 집중된 노력으로 바꾼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율곡이이가 남긴 글과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늘 스스로를 단련하며 배움을 이어간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가 일생 동안 추구한 성리학적 이념과 실천적인 삶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30분만이라도 자신을 성찰하고 공부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 투자한다면 그 효과가 점차 누적되어 인생 전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곡이이가 강조했던 핵심은 매일의 사소한 노력과 시간 투자입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시작하기 이전에 꾸준하고 작은 실행이 더 크게 쌓인다는 원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전자통신망이나 다양한 정보 매체가 없었지만 율곡이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성찰과 학문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과 제안 속에는 현실 정치부터 백성들의 삶까지 폭넓은 관심이 스며 있었고 동시에 학문적 깊이를 위한 노력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를 통해 우리는 잠시라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최대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태도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삶에서 하루 30분을 어떻게 보내는지 떠올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의 시간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 30분을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축적한다고 상상해보면 엄청난 시간의 분량이 됩니다. 율곡이이가 말하고자 했던 점은 바로 이 누적된 노력이야말로 인격을 수양하고 학문을 깊이 있게 익히며 궁극적으로 자신이 꿈꾸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발판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하루 30분씩 꾸준히 투자해보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꾸준히 반복되는 작은 노력은 결국 큰 결실을 맺게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율곡이이가 강조했던 자기 성찰과 매일의 성실함이 큰 역할을 합니다.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의 지속성입니다. 30분의 시간은 짧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으며 그 30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가능성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제 이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사소한 30분이 실은 매일 반복될 때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단서가 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태도를 일상 속에서 체화할 때 우리는 학업과 업무, 개인의 성장, 인간관계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5가지 관점으로 더 깊이 있게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율곡이이가 보여준 30분의 정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혜택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 그리고 미래의 지향적 사고방식까지 폭넓게 다루면서 모두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동기를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곡이이가 제시한 30분의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주 짧은 시간을 우습게 여기기 쉽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해야지 하는 마음에 휴식을 늘리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고 그렇게 흐르는 시간이 쌓여 결국에는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밀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율곡이이는 바로 이 점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이 쌓여서 평생을 만들고 그 평생의 결과가 바로 한 인간의 모든 업적과 인격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30분은 짧지만 그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진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사소해 보인다고 해서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깨달음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바쁜 직장인이라면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혹은 점심시간 일부를 활용해 자기계발 서적을 읽는 식으로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하루 중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교재나 참고서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30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분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생각보다 깊은 지식과 견문을 쌓게 되고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간을 다루는 태도는 이미 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율곡이이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는 조선 중기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재능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국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길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시기 조선은 당쟁이 심화되고 외부적으로도 위험이 도사리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율곡이이는 흔들리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며 본인의 소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실천적 유학을 강조했던 그는 공허한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와 백성을 위해 자신이 배운 바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이때 근간이 된 것이 바로 그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율곡이이가 왜 30분 같은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일상을 대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30분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여러 기회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가 보급되고 전자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아주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매우 많은 시간을 소진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다양한 영상 자료에 빠져들어 몇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현대인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시간을 빼앗기는 순간이 많다는 점입니다. 만약 율곡이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30분의 집중 시간을 정하고 그 순간만큼은 절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약속한다면 학습 능률이 급격히 오르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깊은 사색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부나 업무 영역을 넘어 인생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독서를 습관화한다면 한 달이면 여러 권의 책을 읽을 수 있고, 이는 지식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넓혀줍니다. 또한 하루 30분씩 운동을 실천한다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율곡 이이가 남긴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다시금 떠올리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30분 투자로 인한 감동적인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후회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몰입해보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나타납니다. 한 예로 학창시절에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렸던 청소년이 하루 30분씩만 스스로를 단련하겠다고 마음먹고 매일 문제집을 풀거나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점차 이해력이 향상되고 성적도 오르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자 주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깊이 있는 학습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30분이라는 시간은 별거 아닌 듯 보여도 꾸준히 반복될 때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이가 제시한 정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 속의 시간을 잡아내어 그 안에 몰입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단 공부나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 건강관리, 인간관계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율곡 이이의 30분 법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이든 하루를 마감하기 직전이든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30분 동안에는 휴대전화나 대화 도구 기타 방해 요소들을 최대한 멀리 둡니다. 오직 자신이 설정한 목표 활동에만 전념할 것을 다짐합니다. 독서라면 독서의, 운동이라면 운동의, 공부라면 공부에 집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 핑계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쉬자, 내일은 좀 더 열심히 하자 하는 생각은 30분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조금 지치더라도 일단 30분만 참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부추겨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자신의 성과나 변화를 기록해두는 것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라면 체력의 개선 정도, 공부라면 성적의 변화, 독서라면 이해도나 감상 등을 간단히 메모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작은 성과들이 모이면 자신도 모르게 무시할 수 없는 성취로 이어집니다. 율곡 이이가 삶을 통해 보여준 메시지는 결국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큰 성취를 위해서는 거창한 환경 변화나 엄청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 올린 짧은 집중의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몸소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현대라는 복잡한 시대를 살면서도 이 가르침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스스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30분은 짧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노력과 열정은 무궁무진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오늘 하루 30분을 제대로 집중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일상의 패턴이 바뀌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깊어집니다. 더불어 삶의 방향도 조금씩 선명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관점을 통해 30분의 가치와 그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 현대적 해석, 실제 사례, 그리고 실천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루 30분이 가진 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율곡 이이가 조선시대에 이미 몸소 체득하고 후대에 전해준 귀중한 깨달음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동시에 분명히 가능한 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에 갇히지 말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30분만큼은 자신을 위해 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완전히 몰입해보는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이면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율곡이이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30분의 기적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짧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삶에서 꽃피울 수 있다면 우리의 개인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 전체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하루 30분이라는 결심과 집중이 내일의 자신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작고도 강력한 습관이야말로 율곡이이가 전하고자 했던 소중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율곡이이가 살던 시대적 상황과 그가 지닌 학문적 성취가 어떻게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율곡이이가 활동하던 시기 조선의 정치적 환경은 당쟁으로 인해 극도로 복잡했습니다. 학자들 간의 이념 대립도 심화되었고 백성들의 삶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각종 역병과 전쟁의 위협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농업 기반 사회였던 당시로서는 기후 변동이나 자연재해에도 크게 휘둘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마음 편히 학문에 전념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곡이이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매일의 공부와 자기 성찰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풍랑에도 굴하지 않고 매일 스스로를 갈고 닦았고 짧은 시간이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며 국가와 백성을 위해 헌신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30분은 오로지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곡이이는 유학자로서 도덕적 완성과 학문적 탁월성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그의 저작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에 걸쳐 숙고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이는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교육 환경과 정치적 제약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 쉬웠을 텐데도 그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끊임없이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습관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율곡이이의 행적을 돌아보면 그가 말하지 않은 또 다른 가르침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작은 시간도 알차게 보내면 어느새 그 결과가 인생 전체를 뒤바꿀 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반복된 공부와 사색은 결국 그를 조선 최고의 유학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고 후대에도 길이 기억되는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하찮게 보이는 30분이지만 그 시간을 모으고 모아 꾸준히 이어간다면 어느새 우리는 목표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는 지점에 닿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율곡이이가 단지 이론에만 밝았던 학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실천적 성격을 띠었고 여러 차례 관직에 나가 정책을 펴고 백성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태도는 그의 삶을 더욱 빛나게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30분 투자라는 개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연구한 학문은 단순히 책상 앞에서의 사유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어졌습니다. 학문 연구 역시 매일 조금씩 쌓은 성과가 현실에 적용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한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쉽게 접하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런 작은 노력과 집중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율곡이이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훈련과 사소해 보이는 시간의 최대 활용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배움과 실천 계획과 행동을 하나로 묶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충분한 지식을 쌓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30분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령 학문이 아니더라도 취미나 기술,
혹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들을 이 30분에 할애해도 좋습니다. 낯선 언어를 조금씩 익히는 데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시작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접 글을 써보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안을 찾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방향은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30분이 지닌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율곡 이이가 그토록 자신을 엄격하게 단련하고 일상에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결코 무료하거나 지루하게만 흘러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자기관리를 통해 얻은 자유와 성취감이 더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집중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여유와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이미 작은 단계를 해냈다는 사실이 심리적 안정을 주고 남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자기관리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이 내가 짧지만 강력한 몰입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게 되면 그들 역시 자극을 받아 조금씩 좋은 습관을 길러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회 전체가 작은 노력들의 총합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개인의 변화가 결국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 배우는 과정 역시 일종의 30분 투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을 다잡고 무엇이든 실천에 옮겨보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30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때로는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고 계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곡 이이의 예시가 보여주듯이 중요한 것은 다음날 다시 일어나 똑같이 30분을 지켜내는 끈기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습관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재정비하고 계속 나아가는 태도야말로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이처럼 작은 단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매일 반복되고 쌓이면 놀라운 성과를 내며 이는 개인에게 커다란 자신감과 용기를 안겨줍니다. 더불어 이 습관을 통해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치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고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인생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극심한 부담이나 불안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과도한 불안과 극심한 부담을 겪고 있지만 30분 집중이라는 작은 목표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완수했다는 성취감과 매일 꾸준히 무언가를 해낸다는 사실은 스스로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율곡 이이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을 외부의 압박이나 내부의 고민도 분명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짧은 시간을 거듭 쌓아 자신만의 학문적 성체를 구축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거대한 업적을 이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매일의 30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누구나 적용 가능하며 비용이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태도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책임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책임, 내 꿈과 목표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이 모든 것이 30분의 정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율곡 이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거대한 지적 유산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 다시금 놀랍게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변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30분이라는 메시지는 학업, 직장, 업무, 취미, 건강관리 등 어떤 영역에든 적용 가능한 범용적이면서도 강력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소개할 이야기에서도 이 시간 활용에 대한 더 깊은 통찰과 실제로 마음을 바꿔 더욱 나은 삶을 살게 된 사례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만 쌓고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얻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율곡 이이의 삶이 보여준 30분의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짧게 보이지만 지속될 때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어떻게 돌리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첫걸음을 떼신 셈입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배우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변화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혹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단 30분을 확보해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머지않아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시선을 가진 더 넓은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확장된 사례와 함께 30분 투자 원칙이 어떻게 3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 관리의 중요성은 단순히 할 일을 많이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토대라는 점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 그리고 바쁜 일상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기 개발에 쏟을 시간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곤 합니다. 그런데 율곡이이가 일찍이 보여준 짧은 시간에 대한 집중과 꾸준함은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본인을 성장시키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진로에 고민이 많고 방향을 잡지 못해 방황한다면 하루 3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 독서나 글쓰기 정보 수집에 몰입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번에 긴 시간을 내기는 어려워도 30분간만이라도 온전히 진로를 생각하고 조사하는 데 쏟는다면 점차 자신에게 맞는 길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자신의 건강 관리를 결심한 사람이 있다면 하루 30분을 활용해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확연한 신체적 변화를 체감하며 성취감을 얻을 것입니다. 이는 곧 정신적 에너지로도 이어져 자기 긍정감을 높이고 더 큰 도전에도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서도 30분의 힘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30분을 떼어놓는 습관을 만든다면 그 관계는 점차 깊어질 것입니다. 자칫 바쁜 일상 때문에 소홀해지기 쉬운 관계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율곡 이이의 정신을 빌려 말하자면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 마음을 다해 임하는 태도가 결국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집중이 누적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지적, 그리고 정서적 측면 모두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쌓여 거대한 길을 이루는 법이니 어떤 일을 하든 처음부터 큰 목표만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30분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내게 주어진 짧은 시간만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이 역시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면서도 결코 학문과 수양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 작은 시간들이 모여 역사에 길이 남는 업적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 30분에 대한 태도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또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정해 그곳에 에너지를 투입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게 보일지 몰라도 어느새 엄청난 가능성이 눈앞에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하루 30분 동안은 오직 그림에만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무언가 창작 활동을 해보는 것 자체가 극심한 부담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음악을 좋아하는 이라면 악기를 하루 30분만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 투자 대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실력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엄청난 진전을 이룬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과정을 즐기고 매일의 작은 도전을 이어나가는 태도입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우리가 몰두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아니라 일상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가꾸면 반드시 싹이 트고 언젠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일상 속 30분 몰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습관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한 사람이 매일 30분씩 새로운 발상을 고민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부한다면 그 열정은 동료들에게도 전염될 것입니다. 결국 조직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행동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나아가 30분 몰입이 기르는 자기 통제력은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영역으로 이끕니다. 매일 30분간 사색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고민과 감정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극심한 부담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는 능력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이런 집중력을 다른 활동이나 학습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짧은 시간 내에도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을 자신만의 학습이나 사색에 투자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일을 미루는 사람들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짧은 시간을 확보해 꾸준히 활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 격차는 단순히 학습량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인생에 대한 통찰력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결국 율곡이이가 중시했던 것은 학문의 깊이이기도 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시간을 다루는 방법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하지만 진정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천은 곧 작은 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미 있는 행위를 반복하며 그것을 즐길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결국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를 이루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한 번에 완벽해지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조차 지키기 힘든 날도 있을 것이고 혹은 무슨 이유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이되 다음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율곡이이의 가르침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성장하게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은 성장이 모여 훗날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결코 헤어나오기 힘든 막연한 좌절감이나 무력감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디 율곡이이가 전해준 30분의 가치를 되새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작게라도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누군가는 이를 통해 새로운 꿈을 찾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잃었던 열정을 되찾으며 또 어떤 이는 더 단단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여 더 나아가면 개인의 행복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가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듯 그 행동을 지속시키는 핵심이 바로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담겨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율곡이이가 걸어간 길은 조선시대라는 먼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각 시대마다 문제와 배경은 달라져도 인간이 시간을 다루는 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그 안에서 단 30분이라도 집중해 성공한다면 자신을 갈고 닦고 미래를 개척하는데 엄청난 탄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한 우리는 꾸준히 학습하고 성장하며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게으름과 핑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런 자세가 몸에 밴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돌파구를 만들어갈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야말로 율곡이이가 전해주고자 했던 궁극적인 의도이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귀중한 지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바로 오늘 30분의 기적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의식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서 집중하고 하루가 끝날 때 그 과정을 점검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작게라도 움직일 때 언젠가 예상치 못한 큰 성취와 만족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율곡 이이의 30분 가르침이 우리에게 큰 의의가 있는지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의 집중이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 원칙이 역사적으로도 현대적으로도 유효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율곡 이이가 살았던 조선 중기는 혼란한 시기였지만 그는 매일의 작은 시간마저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학문과 국가를 위한 고민에 몰두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우리가 오늘날 바쁜 일상 속에서도 30분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데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결국 하루 중 30분만이라도 자신만의 목표나 가치를 위해 몰입한다면 그 누적된 힘이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여러 예시에서처럼 공부, 직장, 업무, 건강관리, 인간관계, 심지어 예술이나 취미 영역까지도 이 30분 법칙을 적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곤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곡 이이 역시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배움과 실천을 반복하며 인격과 학문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그의 여러 기록과 업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면서 시간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율곡 이이의 정신은 바로 여기서 빛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얼마나 바쁘든 하루 24시간 중 30분은 내 의지로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과 실천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작은 노력이 결국은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각자가 30분씩 몰입하여 전문성을 기르고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돈독히 하게 된다면 그것이 모여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율곡 이이가 말로만 이상을 떠벌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직에 진출의 정책을 펴고 백성들을 돕고자 했던 실천적 면모 또한 이 가르침이 단지 개인의 성취에만 머무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가치 있는 일은 작은 집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끝없이 일깨워주는 것이야말로 율곡 이이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루 30분을 제대로 활용하는 습관은 자기계발, 꿈, 실현, 건강 증진, 인간관계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뛰어난 유학자였던 율곡 이이가 직접 몸소 겪고 증명해낸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작은 시간이라 해도 정해진 분량의 몰입을 매일 반복하면 언젠가는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이 점이 바로 율곡 이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실천의 몫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 미루지 말고 혹은 완벽을 바라지 말고 오늘 30분을 지금 당장 확보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스스로가 조금씩 달라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기쁨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가 꿈꾸던 모습에 조금씩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바로 이런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더 많은 가르침과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의지를 다지고 실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니 이는 개인을 넘어 더 넓은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작은 노력이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은 역사와 현대를 통해 무수히 증명되었습니다. 율곡 이이의 30분은 그 대표적인 예시이자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이야기를 토대로 오늘부터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30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느껴진다면 그때의 성취감을 지렛대로 삼아 더욱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길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어느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선과 능력을 갖춘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곡이이가 몸소 실천하고 전해준 30분이라는 시간의 비밀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30분이라는 개념은 단지 학문적 성취나 자기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전반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진로나 미래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는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이들이 율곡이이의 가르침을 접하고 하루 30분씩만이라도 스스로 목표를 찾고 정보를 수집하며 고민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당장은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누적된 시간과 노력은 분명 그들의 인생 경로를 바꾸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중장년층이라면 어느 순간 찾아오는 슬럼프나 권태감, 혹은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루 30분을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분야에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의욕을 되찾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롯이 자신만의 능동적 선택으로 주변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율적 삶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편 율곡이이가 꿈꾸던 사회적 가치, 즉 백성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열망 역시 30분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작은 시간에 몰입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성취감과 역량을 기르면 자연스레 공동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은 노력들이 모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그것이 커다란 변화를 낳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현상을 다양한 곳에서 목격합니다. 소규모 봉사활동이 큰 운동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개인의 작은 발상이 사회적 혁신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출발점은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30분을 떼어 자신만의 생각과 노력을 축적하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분 법칙은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무언가 이뤄야 할 큰 목표만 바라보고 있으면 때로는 숨이 막히거나 현재 상황과의 괴리감 때문에 좌절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30분의 몰입이라는 작고 구체적인 과제는 누구나 도전해볼 만한 성취이므로 이를 통해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유지하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부담될 때 오히려 작은 단위의 실행 목표를 잡고 그것만이라도 완수해내는 기쁨을 느껴보면 극심한 부담과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곡이이가 몸소 보여준 자기관리의 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높은 이상을 품었지만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 방식은 철저히 매일의 작은 시간 투자와 몰입에 기반했습니다. 우리는 그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동시에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30분은 어떤 날에는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 흐트러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날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30분을 이어가는 지속성입니다. 실패나 포기는 그저 잠시 지나가는 일일 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가는 길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전자통신망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고 자극을 주고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작은 시간의 몰입을 함께 공유하고 응원받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의지와 사회적 지원이 어우러질 때 율곡이이가 꿈꾸던 삶의 태도는 과거를 뛰어넘어 현 시대에도 확실히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루 중 30분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조금 힘들더라도 의미 있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은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내려줄 수 없고 오직 자신이 해야 합니다. 율곡이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환경을 긍정적으로 활용했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매일매일의 짧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에게 투자했던 결과였습니다. 누구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만 꾸준함과 인내가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길이 결코 고통스럽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매일 30분씩 스스로를 가꾼다는 사실 자체가 삶의 재미와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나는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발전했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기회가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감정과 기대가 축적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과 가능성도 점차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율곡22의 30분은 단지 개인적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인생을 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열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꺼이 도전해보면 의외로 30분은 생각만큼 길지도 짧지도 않은 마법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 시간이 주는 성취감과 몰입의 즐거움은 곧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이에 더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스스로에게 작은 칭찬을 건네는 여유도 생깁니다. 오늘은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30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런 긍정의 언어가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에는 자신을 향한 신뢰감으로 바뀌어가며 그 신뢰감이 다시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용기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율곡22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람은 누구나 매일 24시간이라는 같은 선물을 받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를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30분이라는 짧지만 강력한 집중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충분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작은 투자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바꿀 만한 잠재력을 지닌 언제라도 시작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부터 달라진 태도로 30분에 임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취미든 혹은 그저 사색이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천천히 지켜보며 소소한 변화에서 오는 희열을 놓치지 마세요. 그 희열이 곧 더 큰 동기가 되고 더 큰 동기가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곡22가 전해준 30분의 가르침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현대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실제 사례, 그리고 의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장애물이 나타나겠지만 그 순간마저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오늘 30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공감하신다면, 그리고 더 많은 지혜와 사례를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함께 구독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계속 소통하고 응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이 되고 작은 행동들의 집합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장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거나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두렵다면 그 두려움에 지지 말고 아주 작은 시도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딱 30분만 아무런 방해도 없는 상태로 나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키고 나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율곡22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자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간의 투자 꾸준한 실천, 그 속에서 피어나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 바로 이것이 율곡22가 보여준 30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